저는 지금 칼수학학원에서 고등부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부 전체를 다 담당을 하고 있고, 개입을 한 거는 이제 한 13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대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목차를 먼저 보시면 일단 입시가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어느 정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고교학점제가 무엇이라는 것과 함께 이제 올해 처음으로 겪어봤거든요. 지금 겪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등수학하고 고등수학이 뭐 얼마나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힘들어 하느냐, 많이 준비를 시키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좀 드릴 거고요. 이제 4번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도대체 이 동네에서는 어디를 고르는 게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 학원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까지 설명을 드리는 과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보시면 이제 입시에 관련된 거를 할 건데, 일단은 뭐 아시는 분들, 뭐 어떻게 보면 위에 형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일단 현재 진행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시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교과, 종합, 논술 이 3가지를 묶어서 지금 흔히 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정시가 이제 수능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인데, 먼저 교과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성적이에요. 그냥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일단은 만들어진 전형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기를 이제 내신이라고 하는 애를 정량화라는 걸 합니다. 말 그대로 성적을 산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50% 이상을 반영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 50%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죠, 그죠? 어떤 데는 뭐 100%도 있을 것이고 90도 있을 것이고 80도 있을 텐데, 50%라는 것이 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냐면, 이 교과 전형이 아니더라도 종합 전형도 내신을 보기는 봅니다. 근데 다만 좀 많이 본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제 2가지를 제가 나눠놨는데, 학교장 추천이라고 되어 있고 교과 우수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교과 전형은 교과 우수 전형을 우리 자식은 노려야 되는구나, 우리 자녀는 교과 우수 전형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율로 따졌을 때는 이 교과 우수 전형은 거의 급히 드뭅니다. 오히려 왼쪽에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름은 굉장히 그럴싸해 보여요. 그죠?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우리 자녀를 추천을 해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물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마다 할당된 장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2장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그 이외의 학교들, 그 밑에 있는 그 밑으로 내려가는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양이 충분한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입장에서도 이거를 예를 들어 인서울 10개 대학 중에서 중앙대 정도라고 얘기를 드리면, 중앙대 추천서를 쓴다고 할 때 평소에 내신이라든가 수능 성적으로 중앙대를 붙을 것 같은 애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어차피 붙거든요. 걔네들을 쓰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좀 애매하다 싶은 애들한테 써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등수는 많이 내려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은 생각보다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봐야 되는 전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가로 열고 지역 균형이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굳이 안 써도 됨에도 불구하고 쓴 이유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써놨습니다. 이 지역 균형과 이름이 비슷한 애가 하나 있는데,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2가지가 완전히 다른 건데요. 이 지역 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인서울,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교는 서울이 아닌 그 이외에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든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형이 지역 균형이고요. 지역 인재 전형은 그 지역에 있는 인재를 뽑아야 된다라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강원대 치대입니다. 강원대 치대는 강원도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반드시 일정 부분 뽑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학교 때문에 이사를 간다 라고 하는 게, 뭐 내신을 편하게 받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경쟁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낮고 커트라인도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그걸 노리고 가시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 2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로 열고 써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애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을 보는 건 맞습니다만 성적만 보는 게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학교들이 있나 보면,
일단 교과 100%입니다. 말 그대로 성적만 봅니다. 일단 연대 보이고요, 그죠?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이렇게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비교과에서도 출결과 봉사까지는 그냥 저는 교과 100%라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못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대랑 한국외대까지는 그냥 내신 100%다라고 봐주면 되겠고, 서울대랑 그 밑에 있는 고대, 한양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밑에 있는 대학교들은 학생부 기록부를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그러면 과연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전형과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의 얘기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퍼센트지의 차이입니다. 내신을 더 비중 있게 보느냐, 학생부 종합 서류를 더 비중 있게 보느냐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과 전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로 바뀜에 따라서 이 내신의 변별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요거는 현재까지의 상황인 거고, 이게 어떻게 바뀌어나갈지는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대학교에서 이제 학교 내신을 가지고 뽑다 보니까 어느 과목을 단영할지를 학교들이 다 각자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서울대를 포함해서 서연고, 이제 스카이라고 하죠. 걔네들은 전 과목 다 봅니다. 그리고 한양대, 중앙대 같은 라인은 주요 과목을 보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경희대, 한국외대는 이과, 문과를 따로 구분해서 이과는 사회 안 보겠다, 문과는 과학 안 보겠다 라는 취지로 일단 해놨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학교는 동국대입니다. 이 학교가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 입시 요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굉장히 매력 있으면서도 재미있는 학교인데, 잘 보는 과목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과목이라고 하는 이 주요 10과목 선택이라는 말이 진짜 자기가 못 보는 거, 자기가 만약 국어를 너무 못하면 국어는 그냥 뺍니다. 이게 주요 과목이라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동국대는 만약 이 입시 과목이 유지가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서 나중에 있을 때 꼭 한 번쯤 신경을 써봐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과목은 이 정도가 되는데, 이제 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과 전형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지방 애들은 학부율이 높지 않으니까 걔네들이랑 붙어서 내신 잘 받은 다음에 대학을 가면 편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를 대학이 모르지 않죠. 그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거든요. 막는다기보단 걸러내야 되거든요. 실제로 잘하는 애들을 걸러야 된다는 생각을 대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든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될 종합 전형이라든가 논술에 비해서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내신의 난이도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내신 쉽게 받고 어떤 학교는 어렵게 받기 때문에 쉽게 받고 쉽게 대학 가려는 거를 어느 정도 거르겠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거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놓고 보니까 또 매력적인 게 뭐다라고 봤을 때 맨 아래 보이시는 적용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요. 건국대랑 동국대. 이 두 학교는 지금 이 내신에 대해서 그냥 믿겠다,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미적용하고 있는 두 학교는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되지만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꽤 어렵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고대 약학 제외라고 해야 되는데 3개 앞에서 치게 되려면 최소한 뭐 2등급, 2등급, 3등급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막상 말은 쉬운데 제 선생이 낀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쉬운 등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 등급 때문에 놀라시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신데 아마 겪어보시면 아직은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를 그때 가서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단 아직까지는 그냥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참고만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 말씀드린 게 종합전형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전형입니다.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얘는 보시다시피 내신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신보다는 저기 써져 있는 3가지의 역량을 확인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바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종합전형은 또 여러 가지 운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종합전형은 대학교 입장에서 공부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잠재력이 많다거나 아니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향이 좋다거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약간 뽑아내겠다, 핀셋처럼 고르겠다는 취지로 만든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뽑아내야겠죠. 근데 한 개의 방법으로 이 방식으로 무조건 뽑아내겠다고 하면
별로 많은 학생을, 좋은 학생을 골라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위에 있는 요 한 개만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점점 이 밑에처럼 전형을 두 개로 나누어서 뽑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고려대인데, 고려대를 왜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가지로 나뉜 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은 학업 우수자 뽑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계열 적합형이라는 것을 뽑아요. 이 계열 적합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자면 수학과를 지원한다. 그럼 너 그래서 수학과를 가기 위해 너가 수학에 얼마나 흥미가 있고 얼마나 수학에 대한 노력을 했으면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겠노라라고 하는 것이 계열 적합형입니다. 아예 성적을 일단 도외시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성적을 약간은 비중을 줄이면서 얼마나 네가 그 학과에 가기 위한 노력을 했냐라는 거 위주로 본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든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다르게 묶어서 뽑는 학교들이 점점 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 2026년도에 이르러서는 이게 별로 없었거든요, 원래는 고대도 없었고 더 없었는데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뽑는 학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으로 점점 있는 편이라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적을 약간 무심당하게 하고 성적을 쭉 비중을 낮추고 활동이라든가 성향 위주로 뽑으려고 하는 취지에 맞게끔 최저학력 기준은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으로 그게 또 탈락되는 경우는 좀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이 전형은 학교에서의 3년간의 활동과 성향과 등등등을 포함해서 뽑는 거고 성적은 조금은 비중을 줄여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학교가 아직까지 현재까지 다이기 때문에 별로 없죠. 그죠? 종합전형은 그런 면에서 현재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적용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수시의 한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말씀드릴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평가 요소라고 하는 거 세 가지가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저게 써져 있는 거 그냥 읽어보면 다 이해돼요.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결국은 학교에서 어떻게 써주느냐, 어떤 활동을 했느냐를 어떻게 예쁘게 썼느냐의 어떤 관점에서가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현재에 일어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여기서 하나 좀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애는 바로 얘입니다.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금 제가 또 예를 들었는 게 수학이다 보니 수학과를 예를 들었는데 이 수학과라는 걸 가기 위해서 너는 학교에서 어느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었느냐 라는 그 노력을 했느냐 라고 하는 걸 본다라는 의미이고요. 요것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볼 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저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어떤 특정 과목을 듣게끔 하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고교학점제 설명을 하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근데 요거 한번 체크를 일단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시 마지막은 논술인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 현재 이제 논술을 수업을 이제 저희가 개강을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논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일단 어떤 식으로 뭐가 있는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지금 보시다시피 학교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빨간색, 그 흑백이라 안 보이실 텐데 이 빨간색 학교가 생긴 거거든요. 작년에 제가 그 설명회를 할 때는 또 왼쪽보다 더 적었어요. 매년 늘어나요. 매년 그 논술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논술은 그 재학생 입장에서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카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가 자녀가 있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이 1순위고요. 2순위가 논술일 거고 세 번째가 교과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로 제가 점점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논술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하나의 전형이고 예전에는 이제 뭐 쓰고 나서 남으면 논술 한번 쓴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약간 그 선호가 바뀌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논술도 지금 보시면은 학교별로 반영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럼 당연히 논술에 만약 힘쓴다 라고 한다면 맨 아래에 있는 논술 100%가 제일 매력적이긴 하겠죠. 내신 필요 없고 활동 필요 없습니다. 그냥 논술 그냥 하루 잘 보면 끝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에서의 정시하고 똑같습니다. 정시 우리 한번 잘 보면 대학 간다라고 했던 것처럼 논술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에서 그럼 3년 내내 논술만 공부해서 간다? 그거는 막아야죠. 그죠? 막아야 되니까 나오는 게 마찬가지로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근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교과와 차이점이 있다면 논술은 과거의 어떤 대학별 고사랑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공부를 잘해야 풀어요. 어렵기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그거를 통과했는데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서 떨어뜨린다? 이게 오히려 대학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거든요.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교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루즈합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붙었는데 최저학력을 통과를 못해서 떨어진다? 생각보다 좀 드문 편입니다. 교과에서 떨어지는 건 많아도 논술에서 최저학력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점이고, 특히나 이제 밑에 있는 대학교들 없습니다. 그럼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논술 100%인데 최저가 없으면 진짜 그 학교 하나만 노리고 한 1년 정도 준비하는 거죠. 대표적인 학교가 연대입니다. 원래는 여기 한양대가 있었는데 한양대가 이번에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한양대는 위에 들어갔고요. 이제 이 없는 학교 중에서 최상위 학교는 연대가 됐고, 연세대학교 논술을 뭐 나중에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아시겠지만 진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천하제일 논술 대회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붙으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논술 제일 잘하는 애다 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연대, 의대에 붙습니다. 논술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얼마나 경쟁력이 높고 얼마나 빡세다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저학력 기준 없는 논술 대학교는 미리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매년 바뀌니까요. 물론 저희가 매년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지만 그때그때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정시인데, 여기는 좀 드릴 말씀이 많죠. 이제 이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건 여기 이제 학생들도 있고 한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자식이 있으면 종합이 먼저, 그 다음 논술, 그 다음에 교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정확하게 딱 2년 전에는요. 2년 전에는 전 정시를 한 중반쯤에 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시는 맨 마지막입니다. 특히 이제 교육과정상 22 개정에 대한 학생들은 정시가 너무너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재수생이 쉽게 말하면 춤을 출 거예요. 재수생이 너무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상대평가라는 거는 일단 알고 계시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지금 국어부터 제가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 제가 지금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매년 수능을 보러 가거든요. 접수를 해서 보러 갑니다. 접수를 해서 수능장 가서 수능을 봐요. 애들이랑 같이. 그래서 지금 14번 봤죠. 14번 봤는데, 저는 여기서 맨날 선택을 했던, 물론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맨날 달랐지만, 이번 교육과정 상에서, 원래 전 교육과정 상에서는 제가 항상 선택을 하라고 하면, 이 화법과 작문이라는 걸 선택을 했었고, 수학에서 선택을 하면 뭐 미적을 하거나 기하를 하거나, 제가 이과 애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그걸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탐구에서는 제가 뭐 물리를 하고, 좀 좋아하는 게 있어서 물리랑 생물을 해서 선택을 해서 시험을 봤었는데, 이 국어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려워집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과거에 저 선택지가 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요. 합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뭐냐면 지문을 읽고 풀어야 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읽고 문제를 푸세요. 이게 합법과 작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걔는 사전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풀면서 문제 푸는 속도를 늘려서 푸는 겁니다. 저처럼 국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저걸 해야 돼요. 저거밖에 없습니다. 언어 매체는 뭐냐면 어법입니다. 어법은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국어를 외우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화법과 작문을 맨날 풀어왔는데 이게 둘 다 이제 합쳐집니다. 이제는 그거를 구별 없이 다 무조건 해야만 해요.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국어학원을 다 다니고 있을 텐데 국어학원에서 똑같이 설명을 한다면 똑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과거에는 국어는 상위권은 전부 다 언어와 매체를 했어요. 이유는 외우는 거니까요. 상위권에서는 이거 외우는 게 부담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외운다? 외우면 그만이고 외우는 대신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외우면 빨리빨리 풀고 다른 비문학 더 시간 내서 풀 수 있는 게 상위권 애들의 고득점 방식이었기 때문에 항상 상위권 애들이 언어 매체를 풀었고, 저처럼 공부할 시간 없다, 다른 과목 바쁘다? 그럼 언어 매체 안 하고 합법과 작문 했었습니다. 그게 중간부터 이 아래쪽의 학생들이 전부 다 합법과 작문을 했었는데, 이제 합쳐지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상위권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를 통해서 내가 줄일 수 있었던, 어떻게 하면 시간을 여유를 갖고 있었던 시간이 줄어들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중간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아쉬운 거죠. 공부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현 재학생에게는 저 국어라는 과목이 합쳐진 것이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반면에 수학은 재학생에게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편하죠. 저 미적분투하고 기하가 없어진다라는 것만큼 큰 메리트가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좋은 거고요. 확통은 가끔 이제 확통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학생들과 뭐 부모님들 계시면요. 확통은 내신은 제가 뭐 학생마다 뭐 성향이 다르고 학생마다 다르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수능 확통은요. 그냥 열심히 6개월 하면 확통 전체 문제 하나 틀립니다. 하나. 나머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건 많은 실험도 해봤어요. 뭐 진짜 기억자 놓고 모르는 학생들도 시켜봤고 진짜 수원수 뭐 다 못하는데 확통만 시켜보고 확통 가지고 어떻게든 점수 맞추는 학생도 많고 확률과 통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긍정적이긴 한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재수생들이 너무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재수생들은 이제 재수 기간 동안에 수학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너무 편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껏 계속 미적분투, 기하 얘들 때문에 공부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확률과 통계는 재수 기간 동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재수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수학시험이 되겠다라는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끼리 부딪히면 괜찮은데 재수생 끼니까 약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학에서 우리가 수학에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려고 봤는데 맨 아래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나오죠. 이 탐구인데 탐구가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과거에는 선생님 저는 과학을 못하니까 문과를 갈래요도 많았거든요. 선생님 저는 사회 암기가 안 돼서 저는 이과를 가겠습니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근데 이걸 이제 둘 다 봐야 돼요. 무조건. 사회 하나, 과학 하나.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래서 이 사회탐구, 과학탐구 부분이 아마 입시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이게 준비가 지금 다 안 돼 있거든요. 어느 학원들도 다. 그래서 이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전에 인지를 하시고 조금 빠르게 준비하시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 탐구 때문에 좀 고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영어를 말하기가 제가 좀 그런데 수학공에서 영어학원 깐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사실 영어는 그렇게까지 준비를 수능 내신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수능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이거는 실제로 나와 있는 표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는 2등급과 1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학교에서 평가하는 환산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즉 80점만 넘기면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90점 이상 1등급, 8점 이상 2등급인데 80점만 넘기면 딱 연대 빼고 연대는 한 3.5점에서 4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학 문제 한 문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좀 부피가 있다라고 친다면 고대 1.5점 떨어지고요. 고대가 그 정도면 밑에 학교 말할 거 어떻게 보죠? 다 비슷하게 미비합니다. 그래서 2등급 정도 맞으면 다른 과목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더 효과가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영어는 조금 비중 자체가 수능에서는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한국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등급 맞으면 만점입니다. 4등급은 한 20점대 후반 정도입니다. 그거 맞으면 만점이라 보시면 돼요. 이과는 5등급까지도 만점 처리하시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한국사에 대해서는 벼락치기라는 표현이 좀 별로긴 하지만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는 되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시인데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좀 미리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정시 모집 비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시를 제가 자꾸 후순위로 두는 이유는 재학생한테 불편한 시험도의 시험인데 인원수가 줄어듭니다. 지금 계속 여기 보시면 작년 대비로 지금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고요. 플러스 된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계속 적게 뽑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분포는 나중에 대치표 보시면 나오는 건데 그냥 구성상에 그냥 넣어봤다 정도의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바뀐 점입니다. 또 이게 또 정시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 4년 정도 전만 해도 흔히 말하는 핵정시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정시 올인입니다. 전 내신은 버렸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로만 대학을 가겠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응용은 가능하죠. 위에 보시면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걸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년 고1, 그리고 현 고1도 마찬가지. 애들은 수능을 갔을 때 내신을 같이 볼 겁니다. 지금 이게 현재 수능에다가 내신을 섞어서 이제 평가하는 학교들을 여기다 옆에다 써놨는데 이게 내년에 늘어나는 학교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대학교 입시 요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대가 진도지휘를 합니다. 서울대가 선수를 치고 서울대가 이끄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밑에 있는 학교들이 쭉 따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대가 가장 먼저 이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올해 바로 고대 등록했고요. 연대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들이 점점 학교 내신을 정시에다 넣겠다라고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라도 정시의 메리트가 조금은 아쉬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학생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요. 부모님도 아셔야 되는데 학생이 왜 잘 들어야 되냐면 이제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죠? 그럼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럼 부모님한테 변명할 때 이거 쓰시면 돼요. 그럼 좀 덜 혼나요. 이게 딱 그 덜 혼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시면서 엄마는 이거 모르잖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원점수를 갖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일단 모의고사라고 하는 그 점수는 수능 점수죠. 수능 점수라고 하는 거는 그 원점수가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어가 쉬운데 80점인 거는 수학이 엄청 어려운데 80점인 거. 그럼 당연히 수학이 잘한 거죠. 근데 둘 중에 무엇을 놓고 평가한다고 해서 그냥 둘 다 80점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환산 점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보실 때 환산 점수를 보시거나 아니면 백분위를 보시거나 백분위가 안 좋으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점수 원점수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환산 점수 또는 백분위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잘한 거다라고 인지를 해주시거나 아직은 버틸만 하다라고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 말씀드리면 백분위를 보실 때 90%라고 하면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상위 1%가 좋은 거니까. 근데 모의고사에 나오는 성적표상으로 90%는 반대입니다. 90%는 90%가 내 뒤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10%가 내 앞에 있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100에서 뺀 수치가 내가 상위 몇 %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까지 설명을 미리 한번 드려봅니다. 이거는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 추가를 했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현재 대입입니다. 대입인데 많이 바뀌었죠, 그죠?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라는 거랑 엮이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고교학점제가 뭔지부터 이제 설명을 좀 같이 이어서 드려볼 텐데 이제 이게 일단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은 보시면 교육과정이 딱 정해지게 되면 학생이 입원해서 수강 신청을 합니다. 대학교처럼 신청을 해서 과목을 골라서 신청을 하고 나면 수업을 하고 거기서 뭐 성적이 좀 안 될 것 같은 학생들은 보충도 하고요. 실제로 성적이 안 되면 또 보충을 하고요. 작년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 미수라는 게 보충을 학교를 강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할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써져 있었을 때는 방학 때 학교를 강제로 가야 된다라는 게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겪어보니까요. 정말 오히려 이제 이거를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의 끝에서 10등급이에요. 100지 내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벼락치기만 그냥 해서 일자로만 찍어도 안 갈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미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래도 조금 덜 하지 않나 이제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미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꼭 드렸었는데 뭐 학기 말에 방학 중에 이걸 학교를 가게 되면 흔히 말하는 썸머, 윈터, 그죠? 그럼 방학 어떤 스케줄이 꼬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거에 불려가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일단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죠. 5등급제입니다. 이 5등급제라고 하는 거가 어떤 퍼센티지로 운영이 되냐면 지금 저기서 보면 기존에는 1등급 4%입니다. 그죠? 그 다음 2등급 7%, 누적 11%. 잘 보이시나요? 3등급 12% 해서 누적 23%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가 3등급이었는데 이제 1등급만 해도 10%고 2등급을 하는 순간 저 3등급보다도 1% 높아요. 그래서 2등급이 24%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2등급만 받아도 34%, 기존의 3등급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이제 그럼 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요 2등급을 못 받고 3등급을 받는다?
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3등급은 진짜로 도달해서 안 되는 2등급이 마지막 저지선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순화해서 말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2등급이면 대학 가기 힘들어. 단순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과거에요. 교과 과정으로, 교과가 성적으로 가는 거였으니까 인서울의 그 교과 성적의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게 딱 3이라고 봤어요, 저희. 물론 학과마다 약간 업앤다운이 있습니다만 혹시 경기도의 왕이라고 불리는 학교 어딘지 아십니까? 가천대입니다. 가천대가 경기도권에서는 제일 커트라인이 높은데 그 학교에는 모든 과들의 커트라인이 대다수가 3점대 초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3점대 안으로는 들어와야 안정적으로 합격한다라고 봤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봤을 때는 2등급인 거죠. 그러니까 2등급을 못 받으면 인서울은 이제 힘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요. 2등급까지 돼야 결국 3등급 딱 되는 거니까 저기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물론 마지노선이라기보다는 저거 안 되면 답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답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등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좋은 점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좀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은 이들은 잘한 줄 아세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은 안 하는데요. 걱정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2등급 받으면 이게 안전한 게 아니구나. 까딱하면 대학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등급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제도의 변화고, 이 두 번째는 이제 명수를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요, 이제 요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라는 거를 왜 학교에서 점점 불신하고 있느냐, 그래서 왜 후순위냐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모르시고 보면 그냥 뭐 그런가 봐요. 표기가 달라졌고 뭐 석차 등급이 5등급이 바뀌었고 이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럼 대학교는 내신을 볼 때 뭘 볼 건가? 성적, 아까 교과가 성적만 본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적을 보긴 보는데 뭘 보고 할 거냐? 원점수를 볼 거냐? 원점수 봐서 뭐예요? 학교마다 시험 레벨이 다른데.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등급을 볼 거냐? 등급 폭이 다 너무 넓은 거예요. 2등급만 받아도 과거에 뭐 4등급일 수도 있는 애인데 이걸 어떻게 신뢰를 하냐? 그죠? 근데 거기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게 발표되기 전에는 그래, 표준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편차가 그 학교의 수준을 알려주고 학생 간의 간도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면은 수능에서 표준 점수처럼 환산하는 것 마냥 이 점수를 환산할 수 있으니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표준편차를 제공하지 않기로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내신에서 이 학생이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할 기준이 정말 희미해져요. 그게 현재 교과가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고 실제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모르는 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등급이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교과 등급 컷인데 지금 보시면 쭉 이제 학교별로 나가죠, 그죠? 학교로 나가고 쭉 가서 뭐 아주대 2.4세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높게 50%라고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중위 성적을 말한 거니까 커트라인보다는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이제 2점대가 나온 건데, 인서울 3이라고 보셨을 때 이제 이게 바뀐 거를 제가 그냥 단순 환산을 하게 되면 저렇게 돼요. 여기까지가 그냥 다 1등급이어야 됩니다. 이게 1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그냥 뭐 1등급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3년 내내 전 과목 1이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전 과목 보는 학교 있고 아까처럼 보셨다시피 주요 과목 보는 학교도 있고 그렇겠지만 전 과목 1이어서 평균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저기를 넣을 수 있대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5월 1 받았는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건동후 우리가 말하는 10개 대학 바깥에 걸쳐있는 학교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뭐 1.11 쉬워 보이냐? 1.11이라고 하는 게요, 쭉 계산하면 1학년 전체, 2학년 전체, 3학년 1학기 모든 과목에 대해서 한 3과목 2등급이고 다 1등급인 거예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신의 퍼센티지가 늘어나서 등급을 받기 쉽다 맞는 말입니다만 어느 하나 삐끗해서 놓치는 순간 대학이 쭉쭉쭉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순 환산으로 하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고격점제의 가장 치명적인 내신의 약점입니다. 받기는 쉬울 수 있다? 하지만 못 받으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이게 등급컷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면, 중등사, 고등사는 수학 과목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치고 그 앞에까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3개 말씀드렸어요. 수시로는. 정시는 논외하겠습니다. 정시는 논외하고요. 수시 지금 교과, 종합, 논술 말씀드렸는데,
교과는 어찌됐든 간에 바뀔 거예요. 지금 저 상태로는 못 뽑습니다. 뽑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는 대학별고사라고 하는 게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대학별고사가 논술이랑 뭐 어떻게 차이를 두고 어떤 차이점을 두고 할 건지에 대한 것이 불분명합니다, 사실은. 그럼 이제 우리는 아직 입학도 안 했잖아요. 입학한 학생들도 있는데 입학도 안 했다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은 받는다고 깔고 가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막 우스갯소리 최악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괜히 다 준비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뽑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 수시에서 교과가 차지하는 비용이 꽤 있거든요. 물론 종합이 제일 많지만 논술과 그거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해 가면서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뽑을지, 여러분보다 한 살 많은 그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대학을 교과에서 뽑는지를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힘든 세대입니다. 논술은 논술대로 수능 1년 전에 준비한다 치더라도 교과 종합을 꾸준하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뭐 바뀔 건데 어떤 식으로 바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면밀하게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거를 절대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수학을 하게 되면, 이 선택 과목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종합할 때,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학업 역량에 대해서, 진로 역량에서 하나 제가 딱 밑줄 긋고 별표 하나 쳤잖아요. 그죠? 그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선택 과목을 자기가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1학년, 여러분 한 살 딱 많은 애들이 2학년 때 선택 과목 뭐 할지 하고 저랑 엄청 투닥투닥 싸웠거든요. 근데 가장 큰 화두가 기하였습니다, 기하. 수학 과목 중에 기하라는 과목이 있는데, 선생님 이걸 들어야 되나? 근데 이제 제가 예당고를 지금 많이 맡고 있는데, 예당고에서는 기하를 강제적으로 들어라 라고 굉장히 푸시를 많이 했습니다. 이과를 가면 들어라. 딱 이과 가면 기하 들어 라고 했는데, 물론 강제라고 하기까지는 좀 이렇게 많이 푸시를 했는데, 저는 그 선택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솔직히 그때까지는 좀 의심했어요. 이거 왜 하라고 하지? 근데 우리 애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괜히 깔아주는 느낌 아닌가? 라고 의심을 좀 했었는데 발표를 했죠. 서울대에서. 서울대에서 뭘 발표하냐면 권장 이수 과목과 핵심 이수 과목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요. 그 선택에 관련된 거였는데 학생부 종합에 관련해서 아까 말했던 그 권장 과목 그 이수 노력이라고 하는 거를 그 과목을 내신으로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메인 줄기에 따라서 공통수학 1, 2, 배수, 미적원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다 듣습니다. 그거 안 들으면 감점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 들어서 감점 받는 학생은 없어요. 무조건 다 듣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그건 다 들으니까 감점은 없을 텐데 방금 말했던 기하라고 하는 과목이 가점 대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산점을 더 주겠다라는 건데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애가 말씀드렸다시피 활동 위주로 서술이 돼 있고 성적은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진로 역량에 대한 어떤 가점 자체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 우리가 포기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강제로 시킨 게 다행일 정도로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보면 수학 과목을 말씀드리면요. 뭐 인공지능 수학도 선택 과목이 있고요. 고급대수, 그리고 고급미적분, 경제수학,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듣냐 아냐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가는 분야가 만약에 수학은 수학인데 경제 쪽에 대해서 문과다 했는데 경제 수학을 듣는다? 일단 무조건 가산점 붙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고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그냥 미적분, 화통, 기하 이 중에 선택해라 요거였다면 이제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진로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어느 과를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무슨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되고 이거를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좀 나은 거죠. 지금 현재 고1 애들은 거의 지금 멘탈이 나가 있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기하하라니까 기하하고요. 경제수학 하라니까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있긴 한데 그게 본인이 가려고 하는 진로하고 방향이 안 맞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년 선배들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본인은 나는 이과를 가려면 이거를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고교학점제에서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선택 과목의 선택. 이해되시겠죠?
그런 경우 지금 벌써도 나오고 있는데, 뭐, 저희 애가 물리를 선택을 안 했는데, 물리학과는 정확히 아니지만, 물리와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거는 애지간하면 학생부 조감에서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가 원하는 학과가 만약 그 불분명하다. 자기가 좀 원하는 학과가 없어요. 없으면 그냥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머리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일단 내가 어느 학과로 가고 싶고 어떤 직업을 하고 싶다라든가 어떤 목표 설정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1학년 때 정보 수집하면서 상담하면서 어느 과목을 2학년 때 들을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다 들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물리 듣고 싶어요? 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물리 누가 듣고 싶어요? 근데 혹시 압니까? 물리가 필요한 학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꼭 체크해 두셔야 된다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마무리 내용입니다. 괜찮을까요? 이제 어머님도, 부모님들, 부모님들, 학생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요겁니다. 이제 대인은 얘기가 나와요. 그죠? 크게 대일 텐데. 고등학교랑 중학교랑 도대체 뭐 얼마나 차이 나길래. 맨날 선생님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나 궁금하잖아요. 일단은 상대평가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상대평가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고, 하나 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노원에서 할 때는 안 했는데,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학생들도, 뭐 예를 들어 뭐 예당후 치면 학교 알림이가 있거든요. 학교 알림이를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세부 교육 계획이 나와요. 계획이 나오는데, 이게 서울에 있는 학교들과 이 동탄 지역이 유달리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행평가 비중이 동탄이 높습니다. 매우라고 말씀드릴게요. 매우. 어느 정도로 높냐면요, 서울은 30%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30%에서 뭐 많으면 35, 40까지도 가끔 있는데 35 정도인데, 동탄은 50%입니다. 이게 50%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저가 이번에 겪었는데, 예당고 남학생인데 수행평가에서 1점이 깎였어요. 근데 그 1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수학 한 문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1점을 깎이면 일단 나는 만점이 일단 96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수로는 1컷이었는데 1등을 딱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거였는데 학교 성적부터 받아서 너 왜 등급이 이러냐 하니까 수행평가 1점 깎였습니다. 라고 해서 안 된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동네가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좀 상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미리 수행평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말씀드린 모의고사 있는데, 모의고사 얘기를 여기서밖에 할 수가 없어서 미리 말씀드리면요, 모의고사는 1학년 거는 대충 보세요. 괜찮습니다. 부모님도 혼 안 내셔도 됩니다. 다만 국어만 좀 열심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는 수능까지의 모의고사와 수능까지의 패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국어는 비문학, 문학, 앞에 화법화 작문, 언매, 이 구성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어는 열심히 푸셔야 돼요. 못 봐서가 아니라 열심히 푸셔야 돼요. 그리고 수학은 좀 못 봐도 돼요. 중학교 거잖아요. 1학년 때까지는 그 뒤에 말고 2학년부터는 조금 얘가 다르긴 하기 때문에 1학년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학년 3월 달 거부터는 조금 신경을 쓰시긴 해야 돼요. 근데 1학년 때까지는 괜찮고요.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 잘하시고요. 그리고 탐구도 1학년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학년 때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번에 이제 바뀔 거라서 좀 부검해야 되긴 하겠지만 2학년 중간부터가 아마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점수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걸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모의고사에서 탐구 점수가 안 나오면 대학 가기 어려워요. 탐구는 미리 하셔야 돼요. 네, 저 약간 잔소리처럼 세뇌 교육 많이 하는데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기 전에 탐구에 대해서 모의고사 11월 달 모의고사 딱 봤을 때 최소한 50분 만점에 40, 40은 나와야 한다. 그래야 3학년 때 국영수만 딱 달리면서 가야 일단 수능을 잘 볼 수 있다가 기본입니다. 3학년 때 탐구한다 생각하시면 크게 대입니다. 또 재작년에 제가 한번 되었거든요. 되었다기보다 말을 안 하는 거죠. 네, 동탄고 남학생인데 11월 모의고사 전까지 탐구 2과목 40점 만들어와 준비해. 그걸 2학년 1학기 때 얘기했어요. 근데 안 했죠. 그래서 안 나와서 선생님 저기 계신 선생님도 아시는 애입니다. 홍군이라고 있습니다. 홍씨인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하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3월 달에 할게요. 해봤는데 안 돼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3월 때부터 탐구를 하면
그 국영수가 머리에 박혀 있어요. 이게 국영수 정도가 안 나오면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탐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제한이 됩니다. 어차피 2학년 때 국영수 공부 안 하거든요. 모의고사. 그럴 때 탐구하세요. 탐구는 점수도 빨리빨리 올라서 공부 좀만 하면 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뭐 맛은 딴 거보다 나을 거예요. 딴 거보다는. 그래서 탐구는 좀 그때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학생부는 뭐 당연히 고등학교 올라가기 위한 학생부하고 대학교 갈 때 학생부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 정도 차이만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연계성이에요. 지금 여기 중3 학생들이 있는데 이번 2학기 처음이니까 삼각비 시험 봤겠네요. 그죠? 아닌가? 삼각비를 봤을 거고 이제 다음이 통계인데 아시다시피 이거예요. 2학기에 돼서 중간고사를 거의 그냥 흔한 말로 조졌어요. 근데 기말고사 통계거든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면 나와요. 이게 중학교 수학의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왜냐면 연계가 안 돼 있으니까 공부 안 하다가도 하면 나오고요. 하다가도 안 하면 안 나와요. 딱 그게 중학교 수학인데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한 번 안 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괜히 수학학원들에서 어머님들 제발 선행 좋습니다. 좋은데 공통수학을 못하면 어차피 다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통수학 1, 2가 안 되면 어차피 뒤로 가봐야 답이 없어요. 사실상. 지금 여기가 무조건 2인데 무조건 2까지 가지도 않고요. 필수 과목이 무조건 1만 봐도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게 첫 단원인데 함수를 배우는 게 이 극한이라는 걸 할 때 쭉 여기까지 옵니다. 공통수학 2에서부터 연결되는 게 함수부터 시작해서 함수의 극한 요소를 가는 거고 거기서 미분이 이어지고 미분의 적분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공통수학 1, 2가 안 되면 그냥 꽝이다. 괜히 학원에서 공통수학 1, 2 강조하는 게 아니다. 아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학학원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진짜 나 수학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 제일 낮은 반에서도 그냥 하겠습니다. 데리러 오시는데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회복하면 너무 어려워요. 1년치라고 하는 거를 압축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거를 이 학생의 머릿속에 주입을 시키고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드는데 최소 6개월입니다. 최소. 그럼 그동안 또 고2 1학기는 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입력이 됐을 리가 없죠. 계속 그게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통수학 1, 2만큼은 무조건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특히나 공통수학 1은 안 되면 정말 힘들어요. 1은? 이제 2도 그렇긴 한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딴 거보다 오는데 공통수학 1, 2에 시간 쏟는 거를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것 중에 많이 하는 게 저희 애가 선행을 너무 안 나가서 괜찮나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얘기하는 학생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왔는데 월수금반인데 현재 2학년이고요. 능동고인데 이번 기말고사 수투 전교 2등 했고 확통 3등 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선행이 아예 안 돼 있어요. 지금도 안 돼 있습니다. 그 학생 처음에 중3 예비고일 때 그 시즌에 제가 담임이었는데 제일 밑에 반이었어요. 선행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그냥 지금으로 가는 공통상 1을 하겠다. 하자. 해요. 잘 안 웃어요. 잘 안 웃고 그 말도 없는데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숙제 잘 해오고 하라는 거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선행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저도 좀 불안해가지고 특강으로 공통수학 2는 들어보는 게 어때라고 했다가 까였어요. 자기는 못한다고. 그래서 너 공통수학 1만 해라. 해가지고 1학기 때 제 기억으로는 중간고사는 좀 못 봤어요. 중간고사는 못 본 거라고 하기에는 2등급이었습니다. 그죠? 80점대였는데 근데 기말고사 때 90대 맞으면서 1등급이 됐고 그 다음부터 계속 1등급이에요. 여름방학 때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저희 학원 이제 다니시게 되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학년 1학기 때는 선행에 매이지 않으셔도 돼요. 공통수학 2 특강 원합니다. 깔아드려요. 뭐 대수 원합니다. 깔아드립니다. 다 해드리는데 푸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겪어보시면 알 건데 푸시 안 합니다. 공통수학 2는 그 정도로 땡겨서 할 만큼의 난이도가 아니에요. 그냥 공통수학 1 마스터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다만 대수는 좀 의미가 달라요. 대수는 많이 어렵습니다. 수학 포기자가 나오는 첫 관문 대수입니다. 이 지수로그에서 일단 숨이 살짝 막히는데 일단 삼각곱도 딱 들어가면 펜 나요. 근데 펜을 좀 억지로 붙잡게 해도 수혈하면 펜을 던져요. 이제 안 합니다. 거기서 완전 끝나기 때문에 대수에서 많이 포기를 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설명하기 직전에 이제 저희 애들한테 얘들아 너네가 생각하는 난이도를 책정하면 뭐냐?
공통수학을 1 기준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공통수학 2는 1이고요. 대수가 한 10 정도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절대적 난이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느끼는 체감 난이도의 갭이 너무너무 커요. 공통수학 2가 얇거든요. 양이 적어요. 근데 대수는 양 자체가 거의 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난이도도 어려워요. 그래서 대수에도 체감을 팍 많이 느끼고요. 미적분 1은 11 정도예요. 체감 난이도가. 제가 볼 때는 미적이 훨씬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데 대수에서 한번 확 받아가지고 미적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뭐 일단 수능에서는 그 정도까지만 보니까 그렇긴 한데 기하는 약간 다른 나라의 얘기라서 이거는 난이도 책정이 안 되고요. 미적분 한 20 정도 됩니다. 미적분 2는 한 20 정도 돼서 그거는 그냥 딴 세상입니다. 좀 어려워요. 그냥 저거 수학 잘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적분 2는 만약에 수학에 대한 자기 재능이 없어요 라고 하면 솔직히 버텨야 되고요. 잘한다고 하면 뭐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버텨야 될 정도로 많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서 공통수학 1, 2를 못하면 답이 없다. 이것만 머릿속에 꼭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수는 좀 선행을 하셔야 돼요. 여름방학 때, 이럴 때. 그거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님들.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름방학 때 대수는 한 번 정도 듣고 겨울방학 때 한 번 듣고 학기를 들어가는 게 대수는 좀 안전빵이고 겨울방학 한 번 듣고 들어가면 조금 힘들 거예요. 좀 치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계성이었고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제가 중학교 거 RPM으로 삼각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하면 거기 프린트는 잘 보이시죠? 그죠? 이게 중등 건데 고등일 게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 이게 개념이랑 외울 게 그 항목 차이가 보이시죠? 이렇게 4개랑 이게 항목으로 이게 외울 것만 딱딱딱 써놓은 건데도 이만큼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외울 게 너무너무 많고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그 난이도인데 이게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이 오른쪽 페이지에 이게 630 몇 번인가요? 이거 풀이가 안 끝나요. 근데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는 건데 너무 길어서 자른 거거든요. 이게 한 문제예요, 한 문제. 근데 이거를 뭐 쓰는 건 아니겠지만 학생이 생각을 하면서 그만큼을 가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미리 말하지만 벼락치기 하면 인생 망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멘트 중에 하나예요. 벼락치기 하면 인생 망한다. 아시겠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이제 그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여기 나오죠. 자, 이거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 혹시 그 서구중 학생 있으십니까? 서구중 어려웠죠, 시험 1학기 때. 진짜 어려웠어요. 이거 선생님 혼났을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 혼났을 거거든요. 90점 이상이 38.8% 나왔어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낮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좀 놀랐는데 이거는 학교 알림이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대신 당연히 비등급 98점대가 많겠죠. 합치면 대충 66.4 나오네요. 그죠? 제가 지금 제일 적어요. 허구 중에 제일 적은데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80점 이상의 애들이 다 같이 고등학교 같이 가요. 같이 가서 똑같이 성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뒤에 0.4%는 4등급. 그러니까 이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제일 머리 아픈 상황인 겁니다. 나머지는 더 심합니다. 그죠? 예당중, 반송중, 설비중 있으면 얘네들은 1등급만, 그죠? 90점만 60%인데 그대로 얘네들과 같은 고등학교 간다 치면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3등급인 거예요. 절반이. 이게 되죠. 근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3등급이면 인서울 잘 못 가요. 아니, 못 갑니다. 장담할게요. 이건 못 가요. 3등급이면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등학교 가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생각 잘하고 시험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딱딱 잘못해서 90점대 나왔으니까 그 부모님 마찬가지니 내 애는 그래도 뭐 수학을 좀 치니까 뭐 90점 계속 맞았는데 아니면 계속 100점 맞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크게 데이세요. 크게.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길게 잡아야 되고 그래서 고등학 내신 기간이 짧아야 3주고 길면 4주 이상 합니다. 그렇게 해야 별랑말랑 하거든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특히 학생들 이제 체감이 되죠. 그죠? 이제 친구들과 어깨동무 가는 게 없어요. 제 얼굴 때리면서 가야 됩니다. 옆에 있는 치면서 내가 앞에서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상대평가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공수 1, 공통상 1입니다. 공통상 1을 못하면 어차피 2 의미 없습니다. 물론 2도 의미 없지만 그 뒤에는 더 의미 없어요. 공통상 1이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면 현재 담당 선생님을 어떻게든 쫄라서라도 뭘 해서라도 보충을 하시든 채워 넣으셔야 돼요. 공통상 1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암기인데, 암기라는 표현을 제가 왜 썼냐면 벼락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험 전에 딱 외우고 시험장 가봐야 점수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중학교 때 100점 많잖아요. 그죠? 100점이 없어요. 100점 안 나옵니다. 한 학교에 한 명 나오면 걔 수업 잘하네? 이 정도 수준이에요. 100점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외워서 될 일이 아니고요. 방대하고 범위도 많고 변형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상대평가니까 이제 부담이 없어요. 중학교는 너무 어렵게 나면 아까 그 서구중처럼 혼나요. 저 무조건 혼났을 겁니다. 여기는 비평준하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보내야 되는 점수 만들어야 되는데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그게 9점이 안 되면 무조건 욕먹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죽어라 하고 내도 어차피 등수는 쭈루룩 갈릴 거기 때문에 그냥 내세요. 이거 시간 안에 못 푸는 시험인데요. 어떡할 거야? 다 못 풀 건데 어차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암기로 해결이 안 됩니다. 무조건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어야 됩니다.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는 학생들은 들어봐야 안 할 거니까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좀 시켜줘야 되는데, 이 오답노트는요, 가급적이면 전 과목, 특히 탐구랑 수학을 웬만하면 시키세요. 웬만하면. 저게 효과가 직방입니다. 특히 탐구는 제가 장담하는 이거 짱이에요. 제가 수학학원인데 탐구에서 그런데 오답노트 탐구하면 점수 제가 수직으로 오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건 제가 학생 때 그랬어요. 진짜 효과 좋더라고요. 뭐 오답노트는 학생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거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 쓰시면 돼요. 시간을 최대한 덜 쓰는 방식으로. 이해되시겠죠? 요거는 수학은요, 칼 수학은 해드릴 거니까요. 여기 다니고 있잖아요. 더 무서워요. 저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게 오답노트를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우리는 너희를 알거든요. 그래서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건데, 어떻게 할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중등수학하고 고등수학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좀 얘기해볼까요? 일단은 화세명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화세명, 국제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화성고, 세마고, 병성고, 국제고 했을 때 화성고, 세마고는 월등합니다. 월등해요. 화성고는 등수가 작년보다도 올랐어요. 전국 9등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세마고도 작년보다 좀 더 늘었더라고요. 등수도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저기 랭크가 돼 있고, 동탄국제고는 등수가 많이 차이 나진 않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잘 보내고 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이렇게 뭐 써놨는데 엄청 잘 보내죠. 그죠? 이제 이 학교들의 장점과 단점은 명확합니다. 위에는 그 현재 이 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들의 평균이 써져 있는 거고, 등급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등급은 학교마다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 학교 알림이 있어서 쓰긴 했는데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바로 밑에 써져 있는 이 3학년 전의 전 과목 마무리라고 되어 있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화성과 세마의 포인트는 아까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 수시 5명에 정시 25명이에요. 그죠? 이 수시 5명은요, 말 그대로 전교 5등인 거예요. 전교 5등.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느 학교에나 있는 전교 5등인 거라 교과로 간다? 라고 하면 다 붙는 애들인 겁니다. 어찌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정시로 뭐 얼마나 보내는가를 본 건데, 이게 수시가 5명이라는 것과 뭘 보셔야 되냐면요. 근데 국제고는 같은 고등학교인데 왜 얘는 13명이냐. 그죠? 서울대. 수시로. 얘 거의 다 수시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느냐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화성은 일단 화성 세마는 기본적으로 수시로 대학을 보낸다의 스탠스가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 정시로 대학을 보내겠다가 기본 스탠스입니다. 근데 국제고는 다르죠. 왜? 우리는 국제고니까, 특목고니까 내신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을 통해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경북고는 학생부 종합으로 화성고보다 많은 애들을 보낼 수 있을까? 요건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활동을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시작점이 뭐가 있냐면, 입시사정관들이 원서를 받으면 학교 이름과 지역과 모든 걸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해요. 그냥 그 내용만 봅니다. 근데 동국고는 내용 자체가 일반고랑 달라요. 읽으면 요거 특목고네. 다 바로 보여요. 학생부 종합에서 괜히 특목고들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1학년 때 영어로 재판합니다. 대원을. 영어로 뭐 원어로 재판해요. 저기 판사, 변호사 정해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애들인데 일반고랑 당연히 내용이 다르죠. 당연히 써져 있는 게 다르겠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특목고는 수시로 종합으로 쏙쏙 잘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경북고는 그게 메리트가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화성세마는 일반 학교랑 커리큘럼이 달라봐야 진도를 땡겨서 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에서 특별한 메리트가 더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과정을 3학년 중에 다 끝내다 보니까 3학년 내내 정시만 준대요. 학교 전체가. 항상 대입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내신의 수월성인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정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얼마나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냐의 싸움인데, 화성세마는 그걸 확실하게 노선을 정한 거예요. 나는 정시의 시간을 확실히 확보를 시키겠다, 애들을. 그리고 기숙사 딱 갖다 놓고 몰아놓고 분위기 딱 잡고 공부 쫙 시켜서 정시로 보내겠다. 이게 확실한 스탠스입니다. 화성세마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화성세마를 가서 난 내신으로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진짜 급소. 그건 그냥 되면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애들이랑 붙어봤는데 내가 이겼어. 그러면 가는 건데, 대다수의 학생 애들은 전부 다 정시를 애초에 생각하고 거기서 싸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가는 게 좋냐 안 좋냐 라고 물었을 때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얘네는 2학년 때 3학년까지 다 끝내야 되니까 수학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애초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심지어 다 잘합니다. 얘네 시험 문제 엄청 어려워요. 제가 가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대단한 학교는 진짜 어렵게 내고요. 이걸 애들이 어떻게 90점을 넘기지? 저도 다 맞질 않더라고. 하나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네 막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시간 내에 풀기 쉽지 않은 시험이고,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입학을 권유할 수 있는 학교라는 점,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학교들이 뭐 내신은 거의 뭐 약간은 도외시 하더라고요. 대부분 애들이 약간 이렇게 버리는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뭐 해볼 수 있을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정시 위주로 갈 생각이라면 가도 좋으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선순위에서 정시를 4번째로 놨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세대에서는 정시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 화성세마를 권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세마를 간다, 화성을 간다라고 했을 때 수능 잘 보면 됩니다. 당연히 잘 보면 되는데, 여건적으로 재수생도 너무 좋아할 거고, 수능 내가 준비한 것보다 좀 난이도 과목 자체가 쉽고 하다 보면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나. 물론 그래도 여전히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는 일반 학교들보다 잘 보낼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동국고는 그에 비해서 저는 오히려 동국고는 조금 더 권장해요. 개인적으로 올해부터 권장합니다. 이유는 학생부 종합의 메리트가 너무 많아요. 일단 학생부 종합으로 뽑힐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고, 그런 면에서는 동국고는 오히려 좀 매력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얘도 3학년 전에 끝난다고 돼 있거든요, 동국고도. 근데 여기 좀 달라요. 얘네는 이과들도 2학년 때 끝내야 되니까 수학이 빡센 건데, 얘는 문과라서 어차피 끝낼 수 있어요. 그냥 대수,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일 1년째로 딱 끊어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많이 되는 커리큘럼은 아닙니다. 동국고 수학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동국고는 약간은 어느 정도 아직까지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네를 좀 말을 해볼 텐데, 하기 전에 병정고가 아까 있었으니까 병정고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여기서 이 병정고를 여기다 넣어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이 병정고를 아까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병정고를 추천하기 힘든 이유가 첫 번째는요, 원래 병정고도요, 원래는 화세경이라고 묶여있는 것처럼 정시를 태클로 타는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여기에서 병정고도 원래는 3학년 전에 전과정 마무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바뀝니다. 그냥 일반 학교랑 똑같이 가요. 그러면 애매해져요. 뭐가 애매해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학년 때 수능 시간의 확보 없어지죠. 그 메리트가 없어졌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들 아시겠지만 병정고 하면서 잘하는 학교잖아요. 그죠? 그 잘하는 학교니까 명문고니까 보내겠다고 보내면 내신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둘 다의 어떤 토끼라고 하는 애를 잡기가 상당히 애매한 학교가 되는 거죠.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도 계속 있고, 시험은 시험대로 어려운데 3학년 때까지 진도를 나간다고 하니까 수능 시간에 대한 확보도 애매해지고, 뭔가 애매해져서 추천드리기가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정고랑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학교가 반송고입니다. 반송고는 다들 아시다시피 시험 문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왜 굳이 시험 문제도 어렵고, 그런데 반송고 프라이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반송고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가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도 반송고 좀 잘해야 되니까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부대끼면 성적이 올라서 좋은 데 가지 않을까. 부대끼다가 떨어져 나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못 받으면 그때부터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반송고가 인원수가 막 많아가지고
1등급 비율이 높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반송어랑 병점은 묶어서 말씀드리건데 잘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많고 시험은 여전히 어려운데 정시에 대한 시간 할애를 과거보다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교육과정 이 체제에서 22개정 체제에서는 추천을 드리기가 상당히 힘든 학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좀 덜 깐 것 같죠, 그죠?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지만 쉽게 말하면 제 자식이면 전 반송을 안 보내요. 집에서 걸어서 뛰어서 3분여도 안 보내요. 그 정도로 약간은 저는 일단은 약간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는 학교라고 보고, 그럼 제가 이제 써놓은 게 이제 빨간색 글씨로 동탄예당 치동을 써놨는데 얘는 다 비슷한데 현교육과정 체제에서 나쁘지 않다가 제 지론이에요. 능동은 원래도 빨간 글씨였는데 뺐거든요. 능동을 왜 빼냐면 딴 건 아니고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다 평균이에요. 잘하는 애의 수도, 시험 난이도도, 그 다음에 대학 진학률도, 정시 진학률도 여러 가지가 다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그래서 일단은 능동은 일단 냅두고 동탄예당 치동을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먼저 말씀드린 학교는 치동입니다. 치동은 원래 제가 작년에는 치동 한번 노려보셔라. 치동 진짜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치동이 원래 첫 학년이잖아요. 그죠? 몇 명 뽑았는지 아십니까? 556 뽑았어요. 556. 556을 뽑으면 이게 산술적으로 55등까지가 1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리트가 엄청 큰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평균적으로 다 골고루 하는 게 아니라 못할 애들이 못하는 애들 계속 안 하기 때문에 내 자리가 앞에 20자리가 더 있는 거예요. 300명인 학교보다. 그게 훨씬 어떤 메리트가 있었는데 올해도 적게 뽑죠. 올해 다시 330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메리트가 살짝 사라졌어요. 그 대신에 치동은 학교 분위기가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예요. 저희 반에 이제 지금 제가 1학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동고 1등급 애가 있는데 수업 잘하거든요. 근데 수요일마다 KFC 가서 치킨을 튀겨요. 그래서 야, 너 그거 왜 하니? 다 그냥 알바하는 분위기고. 우리 부모님도 내 친구들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 허락해야 하는 거거든요. 사인 해주셔야 돼요. 사인 해줘서 알바하고 한다. 그래서 그거 모아서 뭐 하는데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바 하나 더 한다는 걸 뜯어내렸는데 그 정도로 학교 분위기 자체가 막 공부를 막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입학한 애들이 그 위에서 재밌게 놀아요. 근데 그 수가 다른 학교들보다 좀 적어요. 그게 치동부의 나는 메리트입니다. 근데 단점은 일단 그 학교가 좀 멀어요. 여러 가지로. 치유력은 좀 안 좋고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건 아직 졸업생이 없어요. 입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학교 그래서 진짜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거죠. 이 학교에도 진학을 많이 시켜보신, 진학 지도를 많이 해보신 노련한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선생님들이 여기서 팬분이 계셨다면 일단 최소한 3년간 입시를 안 해보신 거예요. 졸업생이 없으니까요. 4년 동안 1학년을 하고 2학년 데리고 올라가시는 동안이 계속 입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전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는지가 물음표이기 때문에 가장 1순위라고 놓기는 조금 힘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치동거는 만약 내 자식이 친구들이랑 잘 안 논다, 아싸다, 쉽게 말하면 아싸고 그냥 학교 집, 학원 학교 집 요거고 시키면 한다 하면 나쁘지 않은 학교. 친구랑 어울리는 거 좋아한다, 특히 남자애들 어울리는 거 좋아한다? 네, 집에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진짜 그럴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가 수업을 좀 잘하니까 친구 좀 데리고 와봐 라고 하면 알바하느라 못 온대요. 부터 시작해서 한 번 왔다가 저는 힘들어서 오래 못 앉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본인이 딱 혼자서 딱 경주마처럼 양쪽 가리고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나쁘지 않던데. 위에 1등급 잡는 데의 노력이 다른 동탄 예당보다는 쉬워요. 그건 확실합니다. 동탄 예당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둘 중에 제 자식을 보낸다고 하면 전 집 가까운 데 보낼 건데 그래도 고르라고 하면 전 예당을 보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영어를 좀 힘들어 하는데 동탄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약간 살인적인 난이도거든요. 동탄이 국제고급이래요. 들어보니까 정말 어렵다고, 양도 엄청 많고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에서 치여가지고 다른 과목이 힘들다고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동탄은 좀 약간 무섭고요. 근데 차이점은 쉽게 말씀드리면 동탄은 약간 정시하고 수시를 둘 다 잡으려는 기조가 너무 눈에 확 보이는 학교고 예당은 대놓고 수시를 잡겠다고 보이는 학교예요. 대놓고. 물론 이게 지금보다는 좀 좋아졌다. 작년보다는 좀 좋아졌다고 했지만 해도 그래도 예당은 여전히 수시 위주의 학교는 확실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 교육과정에서 예당이 나쁘지 않다는 맞는데, 근데 이제 들어보면 3학년 애들이 이제 9월달 되면 수시 원서를 막 넣거든요. 9월 초에 막 넣는데 그 시기쯤 되면 정시를 준비하는 애들이 공부에 집중 못한대요. 분위기 자체가 이미 다 떠 있어요. 원서 넣으니까. 떠 있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예당고는 어떤 정시의 어떤 태클을 준비하는 학생한테는 약간 불리할 수 있다. 라는 점이 하나의 좀 단점이 있고, 예당이 조금 힘들다가 또 남학생들이 많은데 그 예당이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요. 물론 다른 거 다 많은데 양 자체가 그냥 동탄보다 좀 더 많아요. 대놓고 비교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과목별로 비교해보면 예당이 좀 수행평가가 많고 여학생 비중도 아시다시피 좀 높아요. 높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좀 치입니다. 수행평가에서 좀 밀려요. 절대평가는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발표하는 거에서 많이 치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예당은 조금 수시 위주의 학교이면서 정시는 조금 등한시하긴 한데 그래도 뭐 어떻게든 준비를 하긴 하겠죠. 내신의 난이도의 수월성은요. 동탄보단 나아요. 예당은 잘하는 애들이 아주 많진 않아요. 그리고 중간층이 너무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2등급 받기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2등급은 그냥 받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무조건 받습니다. 제가 말해도 되나? 1등급 컷이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는 안 알려준 거라 그 홈페이지 안 올라와 있는 거라 제가 막 수소문을 해서 막 물어봤죠. 근데 저희 학원에 제가 담당한 애 중에 이번에 1등급 문 닫은 애가 있고 2등급 문 닫은 애가 있거든요. 1등급 컷이 85예요. 84.6인가 그래요. 1등급 컷이 그거고 그 정도는 다른 애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2등급 컷이 54예요. 54. 그러니까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중간층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위쪽으로 공부하는 거고요. 가운데서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고 저재선이라고 하는 2등급은 무난히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예요. 수준 자체가. 근데 동탄고는 일단 1등급 컷은 예당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한데 2등급 컷이 60점대 후반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최상위권이면 솔직히 동탄이나 예당이나 어떤 큰 메리트를 많이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중간 정도다 라고 하면 예당이 좀 더 유리하죠. 등급 받는 게. 위험 요소 자체가 좀 덜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안 말한 학교 어디죠? 나루? 나루 혹시 생각하는 거 계실까요? 나루는 비추천으로 묶을게요. 네, 죄송합니다. 딴 건 아니고요. 진짜 너무 공부를 안 해요. 학교 전체가 공부를 안 해요. 약간 머리 아플 정도로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 시험지 딱 받으면, 그래도 야, 아무리 나루여도 이거 1컷은 85겠다. 한 70점대 후반.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 학교예요. 그 학교가. 그리고 자퇴생도 좀 많고, 자퇴생이 많은 게 꽤 크거든요. 왜냐면 1등급 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2등급 수가 줄어드는 거라서 그 자퇴생 수가 좀 문제가 되죠. 시동고는 올해 550명에서 많이 자퇴했어요. 그래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 550에서 500명까지 갔거든요. 50명이 자퇴했는데도 다른 학교 330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330을 시작하면 300이 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다른. 그런 것 때문에 나루고는 추천하기가 쉽지 않고 여기 빠졌는데 이산고가 있어요. 이산고가 있는데 이산고는 제가 작년 여기 이름을 넣었었어요. 나름 추천을 하고 싶어서. 왜냐면 이산고는 나름의 특징이 좀 있는 학교인데 일단 시험이 과거처럼 쉽지 않아요. 좀 과거에 진짜 많이 쉬웠어서 뭐 애들 수준도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시험 문제도 꽤 많이 어렵고요. 동탄 예당보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심지어 시험 문제가. 꽤 어렵고 그만큼 애들이 좀 질이 올라간 상태는 맞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약간 양극화가 좀 심한 상태예요. 위쪽 공부한 애들이 전략적으로 같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가운데는 동탄이랑 비슷합니다. 동탄이랑 비슷해요.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사는 과학 중점 학과는 아닌데 과학 중점식 교육 과정을 가져요. 그래서 과목 중에 동탄 예당이 없는 과학 과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컴퓨터 과목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학교에서 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어서 뭐라고 제가 뭐 강력하게 말하진 못하지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그 과목들이나 내용들을 더 세세히 보는 현재의 교육과정 추세면 이상고는 혜택을 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다른 학교랑은 다른 그 진로 과목에서의 특징이 될 거기 때문에 이과에서 특히나 컴퓨터 쪽의 어떤 과학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상고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고 저는 일단 한 번 더 언급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될 학교 있을까요? 반월고나 이쪽은 뭘 외우하겠습니다. 거기 나루고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나랑 똑같습니다. 아예 거의 똑같아요.
그럼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고등학교 고르실 때요. 다른 것보다 학생들은 자기 객관화를 좀 해야 돼요. 나는 무슨 놈이다. 나는 혼자서 못한다. 아니면 나는 친구가 놀자 하면 흔들린 애다.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게 먼저,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느 학교가 가깝고 뭐 그거는 일단은 우선순위로 일단 조금 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애가 어느 성향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친구들이 막 활발하게 노는 성격인데 뭐 친구고 간다? 이거 약간 리스크 엄청 큰 거거든요. 진짜 커요. 진짜 맨날 치킨 튀고 갈 수 있다니까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거.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보셔야 되고요. 그게 일단 제일 순위고. 두 번째는 그 화성세마 동산국제고는 컬이 아까 말씀드린 성인이 안 돼 있으면 힘듭니다. 특히 화성세마는. 화성세마는 성인이 안 돼 있으면 힘들다라는 거 꼭 인지를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 학교를 선택할 때의 순서를 구제하자면 요건데, 내신 수월성이 가장 무조건 넘버원입니다. 무조건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눈치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고, 선택과목 개설 유무는 써놓긴 했는데 동사는 논외로 할게요. 왜냐면 제가 확인을 해보면 다 비슷하게 다 깔려있어요. 똑같이. 학교에서 뭐 여긴 이거 있고 여긴 이거 없고 이게 아니라 비슷하게 다 깔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상황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총학생 수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마지막에 이제 통학 거리까지 확인해주면 이 정도가 딱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학생들이 보셔야 돼요. 친구 따라 가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가 가는 거지 친구 따라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맨날 너 어디 갈 거니? 너 어디 갈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너 학교 어디 생각하고 있어? 그럼 얘가 저 눈 마주쳐서 옆에 친구가 너 어디 갈 거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돼요. 아시겠죠? 그냥 자기 생각이 딱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친구 따라 가면 진짜 큰일 나요. 차라리 그냥 친구랑 따로 간다 생각하고 가면 제가 뭐라 안 할게요. 친구랑 무조건 같이 간다 안 돼요. 아시겠죠? 특히 남학생들. 네, 제가 정신줄 놓고 가는데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4명 친구인데 3명이 반성한다고 해서 반성 따라갔다가 자퇴했습니다. 성적이 답이 안 나와서 자퇴했고요. 검정고시 봐서 봤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물어보지 않아서. 하여튼 자퇴를 진짜 했어요. 그래서 진짜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고를 때는 내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목표치와 아니면 수월성 먼저 보시고, 두 번째는 수능 대비에 대한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가. 이건 뭘 보시면 되냐면, 아직은 못 봐요. 이건 못 보는데 2학기 돼서 3학년 애들 시험 보는 과목이라도 획득 과목 같은 게 나올 거거든요. 2학년 애들한테. 그럼 그것 가지고 요거 시간 할애가 좀 적겠다라는 걸 확인하는 건데, 요거는 솔직히 좀 보기 쉽지 않으실 거라 제가 한 번 더 내년에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 이쪽 학교에서는 유달리 수능 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는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빼자면 결국은 안정적인 내신 확보가 포인트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PR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시간표고요. 예비고일은 최대한 다양한 시간을 많이 깔아놨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깔아놨고, 뭐 화성세마를 간다고 하면 특별반도 깔아놨고, 만약에 주말반을 하겠다 주말반도 있고요. 평일은 월금, 화목, 수토, 아니면 화목, 토,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등등등 다 모든 과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담당 선생님이 굉장히 다 하나하나 상담을 해주실 거고, 만약에 신규로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요거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개별 진도반입니다. 이 개별 진도반은 어떤 케이스로 많이 이용을 하냐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못 따라갈 때. 너무 못 따라가면 여기에서 개별 진도로 맞춤으로 1대1로 막 따라가요. 따라간 다음에 애들이 합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더 어려운 걸 하고 싶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애들보다 내가 좀 더 선행을 많이 했고 그 선행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개별 진도반 추천할 만합니다. 이 개별 진도반은 월수금 화목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틀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3일 다 할 수도 있고, 뭐 원하면 4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가능하니까요. 개별 진도니까. 두 번째는 칼수학 전용 스터디인데 여기서 몇 번 가보셨죠, 그죠? 여기 학생들 몇 번 가봤을 텐데, 이 건물 3층에 저희 학원 스터디 카페가 있어요. 거기는 저희 학원 학생들만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실제 그냥 그 스터디 카페처럼 칸막이 책상 되어 있고 다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한다고 하면 지문 등록을 해줍니다. 그럼 지문 딱 찍고 들어가요. CCTV는 24시간 돌고 있는데 그래서 잘 안 가요, 우리 학원 애들이. 자기 위치가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여기 간다고 하면 학원에 뭐 위치가 연락이 안 된다, 그럼 학원으로 전화를 해주시거나 연락을 해주시면
CCTV 딱 틀면 저희는 그게 바로 보이거든요. 얘는 어디 있는 게. 그죠? 위치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괜히 동네 스카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엄마한테 스카 간다고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니까. 근데 그게 걸려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잘 안 오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좋죠. 그죠? 위치 판단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쓸 수 있고, 얘는 그리고 일단 무료예요. 일단 현재까지. 무료라서 지금 고3이나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 오는 날 말고도 옵니다. 주말에도 그냥 와요. 지문 찍고 혼자 들어가서 공부하고, 사무장도 다 있거든요. 그 사무장 다 쓰게 해주기 때문에 공부하고 집에 가고 딱 그런 거를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화번호 써져 있습니다. 제 번호 써져 있는데 제가 집이 걸어서 5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누가 너무 떠든다, 누가 여기서 뭐 먹는다 하면 제가 그냥 추리닝 입고 와요. 와서 걔네 내보냅니다. 그리고 지문을 지워요. 네, 그렇게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분위기 자체는 너무 조용해서 문제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하여튼 그런 느낌이라서 공부하는데 도움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화면인데 이러한 칸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칸만 계속 공부를 다 하기 때문에 뭐 무반 분위기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평소에는 저희가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하죠. 평상시랑 내신 대비 기간을 하는데 이거는 뭐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이하고 매일매일 테스트 보고 그거를 피드백한다 라는 건데, 이 피드백한다를 말씀을 드리면 잘 체감을 못해요. 학생도 부모님도.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단원별 숙제를 냅니다. 숙제를 내면 이게 뭐냐면요, 모든 문제집이나 다 앞에 빠른 정답지가 있어요. 그럼 빠른 정답지를 저희가 복사를 해가지고 학생 이름 딱 써서 그 학생이 틀린 걸 다 체크를 해요. 아까 제가 오답노트 어차피 못할 거 우리가 해준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틀린 걸 싹 다 모아서 프린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숙제랑 이 오답노트 숙제가 같이 나가요. 그럼 숙제가 많겠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네. 그걸 버티셔야 돼요. 그죠? 버텨서 하다 보면 늘어요. 그럼 이게 점점 줄어드는 순간까지 가자라는 거고요. 여기서 또 틀리면 또 틀린 거 다시 모읍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그죠? 월요일 숙제가 있어서 수요일날 검사를 받아서 오답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수요일날 줍니다. 그럼 수요일날 숙제도 금요일날 틀린 게 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답에서 또 오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삽탑처럼 쌓여요. 그러다 보면 너 안 되겠다 주말에 나오렴, 너 안 되겠다 밤에 나오렴, 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거 그지 같아서 못하겠어요, 그만두겠습니다. 이거랑 아무나 버튼 성적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들 주말에 학원 많을 거예요. 그죠? 다른 학원 국어 많죠. 그죠? 많을 텐데 그럼 밤에 남깁니다. 뭐 저 최근에도 2시까지 남아서 했거든요. 애들이랑 풀고 검사 맞고 가. 저도 거기 노트북에서 할 거 하고요. 업무 보고요. 저는 업무도 할 거 없으면 저는 거기 드라마도 보고요. 계속 기다립니다. 다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새벽 2시 되면 보내고요. 근데 이제 집이 좀 먼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학원 버스로 제가 데려다 줍니다. 제가 일종 보통이어서 제가 학원 버스 운전해서 집 앞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시킵니다. 오답 시키게 될 거고,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랑 많이 싸울 거예요. 아마 이거는 왜 맞았는데 틀렸다고 처리를 하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하여튼 이거 꼭 해드릴 거고, 뭐 교재라든가 이런 건 그런데 여기는 뭐 따라하고도 다 많은 거고 다 하는 건데, 요거는 꼭 시키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실전 테스트. 지금 학교 시험 보면 얼마나 봐요? 50분 보나요? 45분 봐요? 고등학교 시험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선생님 다 죽어라 돼요. 다 못 풀어요. 선생님 저 끝까지 못 봤습니다. 이게 맨날 듣는 얘기 중에 절반이거든요. 이거 함으로 해서 시간을 무조건 줄여야 돼요. 50분 안에 무조건 시험지를 다 풀 수 있는 나름의 전략이라든가, 시험지가 너무 어려우면 풀 수 있는 것만 빠르게 풀 수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를 실전 모의고 테스트를 통해서 무조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 안에 풀어요. 최대한. 그래서 이런 연습을 계속 시키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저희 학원 그 블로그에 들어가면 다 있거든요. 저희가 학교별로 다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분석해서 난이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총평까지 쓰는데, 이거 좀 다 위에 부분만 잘라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 한 장짜리로 이렇게 하나도 있으면 옆에 문항 분석 써져 있고 시간 압박에 대한 분석 써져 있고 그 밑에 총평까지 써져 있는 구성으로, 저희 블로그에 가시면 여기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학교를 조금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내신 대비 교재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요. QR코드가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이건 여학생 좀 심한데 질문을 잘 안 해요. 민망해갖고. 그리고 한 번 물어봐서 설명 다 해서
주변 반에 다 끄떡끄떡 하고 있으면 몰라도 다시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만드는 게 이거거든요. QR코드는요, 그 난이도 어려운 문제들 위에 대부분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럼 거기 딱 찍으면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풀이를 해요. 그걸 저희 학원 선생님이 다 찍은 거거든요. 다 찍어놓고 풀이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든, 뭐, 버스 안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와이파이만 되면,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확인이 다 가능해서 모르는 건 계속 볼 수 있고요.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수학 1, 2가 메인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저는 선행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공통수학 2 같이 하는 반 당연히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대수도 하고 싶은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선생님 저 미적분 하고 싶은데요가 있으면 그거는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개별 반으로.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대해서 선행을 하고 싶다? 해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통수학 1, 2 매우 중요한데 그거는 진짜 아무리 봐도 마스터했다. 진짜 이거는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나는 선행이 하고 싶다? 전혀 말리지 않고 다 개설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본인이 저한테 보여주시면 하면 돼요. 공통수학 1 안 해도 되는 앤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요번에 이제 겨울방학인데 겨울방학은 저희가 왜 써놨냐면요. 이제 제목이 겨울방학 개인실학부 예시 1안 2안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다 짜줘요. 학생 한 명씩 담당 선생님이 다 앞에다 앉혀놓고 너 그래서 방학 동안 어디 학원 다닐 거고 무슨 과목 들을 거고 시간표 내놔 짜서 줍니다. 우리 학원의 특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과목은 듣는 게 좋고 물론 이제 예비고일 특강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공통상 먼저 중요한 거니까. 근데 2학년만 돼도 대수 그 다음에 미적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간표 같이 고민해서 이렇게 짜준다 라고 하는 예시로 써놨고요. 윈터하고 썸머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거기 써져 있죠. 꼼꼼하게 뭐 규칙적이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표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제가 체크하거든요. 제가 직접 하는데 제가 무조건 윈터나 썸머가 되면 아침에 한 9시 한 40분쯤 옵니다. 와서 대기를 딱 하다가요. 10시 땡 하고 안 오면 무조건 전화 다 겁니다. 집에 싹 다 전화를 돌려요. 근데 그게 누적이 되면 윈터 스쿨이 자동 종료가 돼요. 계속 늦으면.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방학 때 무지하게 가면 될 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게 기본적 스탠스입니다. 자세고요. 그래서 무조건 시간 안에 와서 시간 안에 뭔가를 그래도 이루고 가라는 게 윈터스쿨인 거잖아요. 썸머스쿨이고.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뭐 과제를 뭐 시험을 못 봐서 혼낸다 이런 게 아니라 제때 와서 제때 집중하고 밥 제때 먹고 또 제때 수업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에 맞춰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확실히 집중을 시키자라는 게 목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관리를 하니까 뭐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인데 논술인데요. 아까 제가 논술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린다 했잖아요. 이 논술을 버리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논술 시스템도 시스템, 저희 뭐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게 전형 비율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시는 줄어요. 작년보다 줄거든요. 논술 선생님 줄었는데요 라고 하는데 0.2%가 줄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절대적 인구는 늘어요. 논술은 계속 인구가 늡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제가 대학이면 무조건 논술 늘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신은 변별력이 없고요. 학생부 종합 좋죠. 활동 잘하고 잠재력 있고 좋은 학생들인데 근데 진짜 성적 좋은 애 어떻게,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애 어떻게 뽑냐라고 하면 대학별고사가 딱 답인데 당장 대학별고사가 부활하려고 치니 지금 여론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제일 좋은 건 수리 논술을 늘리면 돼요. 논술을 늘리는 거는요 말 그대로 수학적 능력 보는 거고 글 능력도 보는 거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 늘리기가 제일 만만한 전형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논술은 계속 늘 거예요. 논술은 계속 늘 거기 때문에 이건 준비하시, 이것도 이제 내년에 또 신설이 됩니다. 성대가 이제 또 신설을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게 수학만 잘해서 간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요. 사회거든요. 사회과학반인데도 불구하고 수리형으로 5명을 뽑아요. 인문 쪽이라고 해서 무조건 글만 잘 쓴다가 아니라 너 수학 잘하면 문과과도 논술 쓸 수 있어가 되는 게 이번 성대의 저 구조인 겁니다. 근데 심지어 논술 100%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논술이라고 하는 패를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물론 반대 상황은 힘들죠. 얘네들은 언어 쪽은 잘 안 봐요. 근데 수리 논술은 인문과학 하나 빼고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일단 수리 논술을 어느 뭐 한다 라고 하면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과이과 가릴 거 없이 지원이 가능이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좋은 패가 되는 거죠. 심지어 시험 범위가 이게 지금 현재 거라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어느 범위냐면 공통수학 1부터 미적분 2랑 기하가 안 들어가는 상태, 미적분 1까지.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배우는 범위에 어찌 보면 그거에 쭉 끌어올려서 난이도적인 상승, 그 시험지를 가지고 본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또 이제 경희대, 국민대가 또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부활해서 생겨난 게 전부 다 논술 100%예요. 심지어 이제 얘네들 보면 이제 국민대학교가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어수학 같이 보겠다. 그냥 통합형으로 뽑겠다. 라고 하는 대놓고 표현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이처럼 논술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과거에는 내가 성적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6논술 해야겠다 막 이랬거든요. 수시 6개를 다 논술로 처리해 막 이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논술을 해놓고 안 되는 종합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시 플랜인데 플랜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뭐 내신이 이 정도 등급이면 교과 넣고 종합 넣고 모의고사가 이 등급이면 뭐 수시를 넣어볼만 합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보다는 예비 고 2 정도 됐을 때 설명했을 때 그때 조금 더 체감이 되실 거라. 근데 수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복 지원이 가능해서 총 6장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6장 중에 교과로 2개, 종합 하나, 논술 뭐 3개 하거나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는데 교과나 종합을 넣을 때에는 뭐 등급이 일단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등급이 안 되면 못 넣으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패스한다 했을 때 모의고사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서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논술로 지원을 하는 게 전략적일 수 있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이 논술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왜 넣어놨냐면 이제 이거 얘기를 하면 마지막에 남아서 질문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수리 논술이 과고나 영재고 애들이 너무 잘할 텐데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실제로 과고 출신이랑 영재 출신인데 얘네가 대학을 진학하는 곳이 다 대부분 여기에요. 기술원, 포항공대, 서울대, 울산고등 지방으로 갑니다. 기술원으로 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목고라든가 과거나 이런 애들이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끼리의 무대가 돼요. 논술이. 그래서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논술이라고 하는 게 제가 계속 이제 조금 추천드리는 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재수생이 잘 안 껴요. 그리고 특목고들도 잘 안 껴요. 그냥 일반고 학생들끼리 공평하게 맞짱 뜨는 거예요. 딱 그 느낌입니다. 일반고 학생들끼리 그냥 한번 실전으로 붙어보자라고 덤비는 무대가 논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꼭 염두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혀 아까 말씀드린 일반고가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논술 언제부터 합니까? 물어보시는데요. 논술은 저희가 논술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1학년 때부터 하세요 하면 그건 솔직히 말도 안 되고요. 논술 시험은 크게 수능 바로 전과 수능 바로 뒤로 구분이 되는데 대부분 수능 뒤로 보내요. 수능 뒤에 있는 거 기준으로 하면 조금 늦었다 싶으면은 뭐 수능 끝나자마자 준비를 하긴 하는데 그건 솔직히 조금 메리트가 별로 없고요. 수능 기준으로 해서 딱 한 3개월, 즉 9월달 정도에 주말에 한 논술 한 타임씩 들어가면서 하다가 수능 끝나고 버닝 딱 하면 그게 일단 일반적인 테크고 근데 나는 수능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2학년 끝나는 3학년 1월부터 겨울방학 때 좀 많이 합니다. 왜냐면 학기 중에 많이 못해요. 학기 중에는 겪어보면 챙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논술에 집중을 잘 못하기 때문에 3학년 겨울방학 때 1, 2월 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 가는 거 좀 하다가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2학년 때부터 논술 준비할게요. 이거는 약간 너무 시간적으로 너무 할애가 좀 큽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율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논술 시험 범위는 뭐 아직까지는 먼 얘기라서 이건 나중에 계속 바뀌는 부분이라 일단 지금 현재가 이렇게 되고 있다 따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내용인데 이제 입시는 저희는 뭐 논술 같은 경우에는 글 쓰는 것부터 연습을 시키니까요. 글을 잘 못 써요. 글씨도 안 예쁘고 그것부터 연습시킵니다. 글 쓰는 요령부터 시작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느냐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당연히 해가면서 정답률을 높이자라는 것이 저희 학원 논술의 기조인데 얘는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 때 하면 좋은 거니까 2학년 때쯤 됐을 때 이 논술만 따로 설명회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한번 더 들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컨설팅 시스템인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해보려고 해요. 학생부 종합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어중이 떠중이 할 수 없어서 지금 누구를 모시냐면, 지금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 담당을 하시면서 입시를 계속 해오신 선생님이 이제 견인을 못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분한테 막 요청한 게 견인을 못 하셔서 그냥 조언 정도만 해주시다가, 이제 그분이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아예 이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자문을 구하고 요청을 한 상태인데, 일단 최대한 이거를 해내려고 할 거고, 그래서 컨설팅도 지금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이게 학생부 기록부가 1년마다 마감인 거 아시죠? 1학년 때 거는 2학년 때 못 고쳐요. 1학년 학기 말에 딱 해서 그 2학년 넘어가면 못 고쳐요. 고치기 전에, 그걸 제출하기 직전에 컨설팅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수정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거 한 번, 2학년 때 거 한 번,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다른 것보다 모르면은 알 때까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학생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저희가 할 일이라서 그거 위주로 잘 하도록 하고요. 다른 것보다 입시를 저희가 수학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수학을 아무리 100점 맞아봤자 대학을 못 가면 앞에 못 붙여요. 저희는 붙이고 싶거든요. 학생의 이름을. 대학을 잘 보내서. 그래서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입시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뭐 국어, 영어,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로 뭐 저희가 자료가 뭐 당연히 그 학원분들만 없겠지만 뭐 난이도가 필요한 거라면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시간이었는데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